자, 408페이지 총회입니다. 조합, 총회. 자, 이제 조합원도 배우고 임원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조합 총회죠, 총회. 총회가 뭐 하는데요? 의결기구죠? 의사결정하는 기구죠. 의결기구, 필수기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총회 소집, 총회 출석, 총회 의결 종족수. 이렇게 잡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은 조합으로 구성된 총회를 준다. 자, 총회 소집은 누가 할까요? 총회 소집에서 거기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총회 소집은 누가 할까요? 조합장이 합니다. 조합장이 세 가지 경우로 할 수 있어요.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필요하면, 그리고 조합원이 총회 좀 소집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조합장이 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근데 조합원은 얼마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냐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해야 돼요. 5분 이상. 그런데 조합원이 5분의 1 이상 요구를 하면 조합장이 총회 소집할 수 있는데, 근데 총회에서 의사 결정하는 내용 중에 요놈 임원에 관한 사항 하도 시끌시끌하니까 임원을 선임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그때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총회 소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총회 소집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임원의 총회에서 의사결정할 내용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기준을 완화해 주는 거죠. 10분의 1 이상 요구하면 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대의원이 얼마 이상 요구하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이 총회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은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얼마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원에 대한 선임을 할 수 있느냐, 총회를 열 수 있느냐. 그럴 때는 임원에 관한 사항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자, 그 부분들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또 하나는 총회 소집할 때 3번 한번 체크해 봐요. 총회 할 때는 몇 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돼요. 7일 전까지 통지해 줘라.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총회 출석입니다. 자, 총회 의결 종족수 있고요. 자, 그리고 총회 출석. 출석은 뒤에서 나오니까 자, 거기 8번 문제 볼까요? 뒷장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출석. 자, 출석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의결 종족수 볼게요. 출석해야 이제 의결할 거 아니에요? 자, 출석은 직접 출석은 몇 퍼센트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냐면 몇 퍼센트 이상이요?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총회 출석은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데, 근데 총회에서 의사 결정할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 창립총회, 창립총회,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뒤에서 이제 중요한 사관은 기억하셔야 돼. 총회에서 의사 결정하는데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상사관, 그리고 돈, 정비사업비 사용 변경에 관한 사항, 비용이죠. 창사관비를 의결할 때는 창립총회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정비 사업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한다고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다. 창사관비를 의결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사관비를 의결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다. 자, 총회 출석 여기 보시고 총회 소집, 총회 출석.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총회 출석에서 총회 의사 결정하는데 의결 종족수는 몇 명입니까? 자, 오른쪽 409페이지에 6번 보세요. 6번에 총회 의결 종족수. 그러면 총회에서 의사 결정할 때 종족수는 얼마입니까? 원칙은 조합원 과반 출석. 자, 과출. 조합원 과반 출석. 그리고 그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과출 과찬. 그러니까 원래는 조합원 요만큼 있다 그러면 그 조합원 과반 출석. 그리고 그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과출 과찬이에요. 의결 정족수는 과출 과찬.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전체 조합원 중에 과반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그런데 총회에서 의사 결정할 때 요런 중요한 사항은 즉 그 중요한 사항이 사관입니다. 사업 시행계획. 사업 뒤에 이제 바로 이제 사업 시행계획 배울 거거든요.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의결하는데 사관을 의결하는데
사관을 의결할 때는 그때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관. 그럼 조합원 과반 찬성이 뭐예요? 여기 전체 조합원이 있는데 그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원래는 어떤데요? 원래는 의결할 때 전체 조합원 중에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인데 사관을 의결할 때는 이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의결할 때는 사관,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의결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거하고 지금 여기 원칙하고 왜 구분할 수 있죠? 과출 과천하고 조합원 과반 찬성은 다른 거예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사관을 의결할 때는 조합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관의 내용 중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내용 중 정비 사업비가 돈이 늘어난다. 10% 이상 증가하는 의결이다. 사관의 내용 중 원래 사관은 과반수 의결이 필요하잖아요. 과반 찬성이. 그런데 사관의 내용 중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얼마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험에 자주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 보시고요. 예, 그 부분 6번 거기 체크하셨어요? 자,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5번, 6번 지금 5번은 여기 이제 5번에 관한 사항이고 이게 이제 6번에 관한 사항이에요. 5번, 6번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는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총회 소집, 총회 출석, 총회 의결 정족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대의원입니다. 자, 대의원. 자, 총회가 아까 뭐 하는 데라고 했어요? 총회가 의결기구고 필수기구잖아요. 총회 열어서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합원이 너무 많으면 총회 소집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또 총회에서 의사결정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둔다 이 맞죠. 근데 우리 개발법에서도 개발조합할 때 대의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혹시 기억날까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삐리리 이상이면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개발법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몇 인 이상이면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예요? 아니면 둘 수 있다요? 둘 수 있다. 개발조합은 대의원회 설치가 임의기구예요. 근데 정비법은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의무 규정이란 이야기예요. 의무. 둘 수 있다냐, 두어야 한다냐. 개발법은 50인 둘 수 있다. 정비법은 100인 두어야 한다. 그래서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의무 규정이다. 의무 규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대의원 수. 자, 대의원 수는 우리 개발법에서는 대의원 수가 어떻게 되냐면 상한에 제한이 없었어요.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개발법은. 근데 정비법은 이 대의원 수가 상한이 있네요. 상한이. 자, 보세요. 대의원 수는 조합원은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개발법과 똑같아요. 개발법에서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상한이 없는데 정비법은 상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10분의 1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자, 그 10분의 1이 100인을 넘을 때는 그때는 조합원은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상한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조합원 수가 5,000명이다라고 가정할까요? 5,000명이다. 그럴 때 도시개발조합은 대의원 수가 몇 명이어야 되나요? 개발조합은 대의원 수가. 개발조합은 그냥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상한이 없어요. 10분의 1 이상이니까. 여기는 대의원 수는 5,000명의 10분의 1이니까 500명 이상으로 하죠. 상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비사업조합은 상한이 있잖아요. 지금 정비사업조합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분의 1이면 500명이잖아요.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10분의 1이 지금 500명이잖아요. 10분의 1이 100인을 넘은 경우 500명이니까 100인 넘었잖아요. 100인을 넘으면
10분의 1 이하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에서 10분의 1이 100인을 넘었잖아요. 100인 넘었죠? 그러면 10분의 1 이하에서 100인 이상 구성할 수 있으니까 500명, 1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상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계산하는 거 약간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그죠? 10분의 1이 100인을 넘었어. 500명이 100인을 넘었어요. 그러면 그 1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500명 이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때는 정비사업조합은 1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상한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왼쪽 날개 맨 밑에 참고 한번 봐보세요. 자, 그 참고 지문을 여러분 이해하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3,000명이다. 그럴 때 대의원 수는 몇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요?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그죠? 정비법이 그렇고 개발법은 그냥 300명 이상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의원 수가 개발조합은 상한이 없는데 정비사업조합은 상한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의원회가 뭐 하느냐? 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그 3번의 대의원의 권한을 좀 더 적으시고 밑에 4번의 대의원 자격이 있죠. 아까 우리가 문제 봤던 거. 자, 조합장은 대의원이 된다고요? 대의원이 안 된다고?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대의원이 될 수밖에 없죠.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그죠? 그런데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의원이 안 돼요. 대의원 되면 안 돼.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가 의사결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여하면 투명하지가 못하지.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지난 33회 때 아까 문제 풀었을 때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이래서 문제 나왔죠? 틀렸어요.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근데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 또 그렇게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니까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게 작년에 답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32회 때는 뭐가 나왔냐면 대의원회라는 게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회에서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의원회에서 대신하는데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총회 고유결상이 있어. 자, 무엇은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위에가 411페이지에 이게 3번에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대령이 정한 사항 외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나왔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놈들은 only 총회에서만 의사결정해야 되는 총회 고유결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박스에 있는 게 총회에서만 의결했는데 요거 빼고 나머지는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박스에 있는 가로에 있는 이상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하지 못하고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총회 고유결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많아요, 작아요? 많죠. 쓰다가도 성질나니까 등 해버렸잖아요. 또. 자, 근데 혹시 개발조합은 어땠어요? 도시개발조합은? 자, 도시개발조합은 총회에서 대의원에서 의결하지 못하는 개발법은 총회 고유결사항이 뭐 있었어요? only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사항. 총회 고유결사항. 게임하, 그렇게 했잖아요. 정환아, 게임에 이랬잖아요. 이건 이것도 개발법에서 참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대의원에서 대행하지 못하는 총회에서만 대행해야 되는 총회 고유결상이었잖아요. 개발법에서. 정의 뭐였어요? 정환 게임만 그랬는데, 정환 게임에 했는데, 정의 뭐예요? 정환 게임에. 총회 고유결상. 정의 뭐라고?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죠. 네?
정관 변경하는 거. 정관 변경은 총회 고유결상이지 대의원에서 대행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총회 고유결상. 정관 변경. 환은 그죠? 환지 계획 작성. 환지 계획 작성. 근데 환지 계획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관리처분 얘기잖아요.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개발법의 환지 계획과 정비법의 관리처분 계획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교환하는 거예요. 건물 지어서 분양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개가 뭐예요? 개발 계획. 근데 원래 개발 계획 수립 변경은 이것은 지정권자가 하는 건데 총회 열어서 개발 계획 수립 변경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개발 계획 수립 변경. 이미 뭐예요?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 임원의 선임.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조합장 이사 감사, 총회. 여기도 조합 임원의 선임 있네.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대의원의 선임 해임, 총회 고유결산. 자, 그 다음에 해가 뭐예요? 해가. 해. 조합의 합병과 해산. 자, 여기 있네. 합병 해산. 자, 조합의 합병과 해산.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발법에 있는 조합, 총회 고유결상 정한 게임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또 많다는 이야기예요. 많아.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 일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뭐 사업시행계획 사관 나와 있고 조합 임원 선임, 대의원 선임임, 총 합병 예상 나왔는데 이럴 때는 항상 여러분이 뭐 돈 빌리고 막 이런 것들 시공자 선정하고 총회 고유 계상인데 여기 제외되는 규정이 있죠. 제외되는 규정. 자, 여기에 있는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대의원의 선임 해임, 총회 고유 결상이잖아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죠. 근데 다만 어떤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고리된 자 잘렸다는 이야기죠. 우리 뭐 보궐선거하고 국회의원 뭐 보궐선거하고 뭐 지자체 의원들 뭐 그것도 지자체장 보궐선거하고 막 그러잖아요. 중간에 잘려가지고 고리된 자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면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리된 자 보궐 선임할 때는 제외한다. 이게 지금 총회 고유결상인데 조합 임원 선임은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데 고리된 자 보궐 선임할 때는 제외한다는 말은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 잘려가지고 보궐 선임할 때는 이 대의원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제외가 나와. 또 고리된 자 보궐 선임은 제외하는데 그 중에 조합장은 또 제외한대. 그러면 무슨 말이야? 조합장은 보궐 선임이든 정식 선임이든 여튼간 조합장은 only 대의원에서만 하고 이사 감사는 선임할 때는 총회에서만 해야 되지만 잘려서 보궐 선임할 때는 이사 감사는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보궐 선임에 대해서만 조심하시면 돼. 보궐 선임. 조합장은 무조건 잘리든 어쩌든 무조건 조합장은 무조건 총회에서만 선임하는데 잘려가지고 나간 이사 감사 고리된 자 보궐 선임은 총회가 아니라 대의원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제외 두 개 나오니까 보시고 항상 우리 시험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항상 이런 곳이 답이었어요. 여기서는 나올 때. 많은 내용은 자기들도 물어보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제외되는 항목을 가지고 출제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합의 합병과 해산. 이것은 조합의 합병과 해산은 총회 고유결상이죠. 그런데 해산을 하는데 어떻게 해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업 완료로 인해서 해산되는데 이거 정식 절차에 의해서 끝나서 해산되면 이것은 이거 뭐 굳이 총회 열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의원회가 해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제외되는 규정들 이런 위주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진하게 들어간 것들은 이 정한 게임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비교하면서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이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조합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 다 정리했어요. 도시개발, 정비사업 조합, 그리고 개발조합, 뭐 조합은 어디든 중요하니까 특히 정비법에서는 조합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자, 조합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조합 임원에 관련된 요 규정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한번 복습 한번 해봅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조합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자, 그러면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조합장은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이 됐대. 그러면 선임이 되면 삐리리 받을 때까지 당해자에게 거주해야 된다. 조합장이 선임이 되면 조합장은 이사 가지 말고 언제까지 거주하라고 했어요? 관리청 인가입니까? 사업 시행객 인가입니까? 관리청 인가 맞죠? 관리청 인가를 받을 때까지 거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조합장은 이사 감사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거였는데, 자,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삐리리 년 동안 3년 동안인가요? 3년 동안 당해자에게 몇 년 이상 거주? 1년 3일 그죠? 1년 이상. 그러면 3년 그리고 1년 맞나요?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소유하고 있으면 몇 년 이상 소유? 315, 315, 315 했죠? 네, 그래서 여기는 5년 동안. 이거 틀렸나요? 틀렸어요? 네,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315, 315, 315. 자, 그 다음에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몇 명이에요? 이사는 많아. 그죠? 이사는 몇 명? 3명 이상. 3명 이상이죠? 3명 이상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몇 명? 5명 이상으로 한다. 이사는 많음. 3명, 5명. 그죠? 100명 초과할 때는. 여기는 미음번 3명 맞나요? 답은 여기서 틀린 것은 뭐가 틀렸어요? 답은 4번이죠? 315, 315. 그래서 이런 조합 임원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은 관리청 인가를 받을 때까지 선임되면 거주. 그리고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315에 해당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소는 3명 이상, 100명이 초과될 때는 5명 이상.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조합에 관련된 사항을 잘 배웠어요. 자, 조합. 자, 이제 413페이지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 자, 여기도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합니까? 구성하지 않습니까? 조합이 여러분이 재개발 조합이고 재건축 조합에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서 조합한테 의견 제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요? 안 해요? 주민대표 기구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왜? 조합이 총회 열잖아. 총회 열어서 여러분이 의사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주민대표 기구가 없습니다. 그럼 주민대표 기구는 어디서 나오냐면 공공주도로 사업을 할 때, 공공주도를 할 때, 주관개선 사업 공공주도를 하잖아요. 주관개선 사업 할 때 누가 주관개선 사업은 시행자예요? 시장구수 등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민대표회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한다. 공공주도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 기구가 주민대표회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공주도로 할 때 주민대표회의가 나오지 조합일 때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민대표회의도 언제 구성하냐면 똑같이 마치 그 구성은 흐름이 뭐와 비슷하냐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비슷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언제 구성했어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했죠. 그래서 공공주대로 할 때도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예요. 대표고. 근데 여기서도 구성할 때 얼마큼의 동의를 얻어요? 우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복수조합 인정하지 않게 해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얻었어요?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러면 두 개 조합이 안 만들잖아요. 여기도 복수기구 나오지 않도록 통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얻어서 과반수 동의.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구성 시기라든지 동의라든지 똑같잖아요. 주민대표회를 구성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봐요. 구성 인원인데 우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을 포함한 몇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했어요.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몇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했어요. 좀 전에 1시간 전에 배운 것 같은데 위원장을 포함한 몇 인 이상의 위원으로 5명 이상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위원회는 조합장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그러지만 누구는 없다고 했어요. 이사는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주민대표회의도 자, 이 5명 이상으로 하는데 추진위원회와 구성이 차이가 있다면 추진위원회는 구성에 상한이 없었잖아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지 뭐 상한이 몇 명이다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주민대표회의는 5명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상한이 있다. 그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5명 이상인데 5인 이상인데 상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근데 구성은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과 그리고 감사도 둬요. 감사는 우리 조합 감사 둘 때 한 명 이상 3명 이하처럼 여기도 감사도. 근데 여기서도 무엇은 구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대표회에서도 의견 제시하는 기구잖아요. 그리고 또 활동하니까 돈 들어가니까 감사는 두지만 사무 나눠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기도 무엇은 없어? 이사는 없다. 아까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사 없었죠? 여기도 이사가 없어. 이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과 한 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자, 그러면 이 주민대표회의가 뭐 하는 기구라고? 주민대표회의가. 이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잖아요. 그죠? 의견을 제시하는. 그래서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주민대표. 그리고 세입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돼야 안 돼요. 세입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돼야 안 돼요.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는데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자, 지상권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전세권자, 임차권자, 세입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와 세입자가 이들이 시행자일 때 작성하는 약정서가 뭐예요? 약정서가 시행 규정이죠. 조합일 때는 정관 작성하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규약을 작성하고 시장운수 등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일 때는 시행규정 작성하잖아요. 이들이 시행규정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민 대표회의나 대표회의로 들어가지 못하는 세입자는 이 시행규정을 작성할 때 이런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뭐 제시할 수 있다고요? 처리보부세를 제시할 수 있다. 처리보부세. 철거에 관한 사항, 철거. 그리고 이주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토지건축물 보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비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입자도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보부세 이렇게 의견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대표기구가 왜 만들어진지 그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 이 공공주도를 할 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달기구가 없으니까 주민대표회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일 때는 주민대표회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총회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주민대표회의가 이렇게 구성되고 의견 제시사항은 이런 사항이다. 이 정도 체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작년 그작년 32회 때 31회 때 주민대표회의가 자꾸 불편하게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대표회 간단하게 기구가 있다는 것을 하시고 자,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는 계획 수립되고 정비계획 수립되고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됐으니까 뭐합니까? 시행자가 정해져야겠죠? 시행자 지정했잖아요. 시행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행자 중에서 뭐 이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배웠고 이거 설립된 조합도 배웠고 그래서 조합에 대한 많은 내용을 배웠잖아요. 자, 우리 뭐 제일 만만한 조합이 설립됐어요. 그러면 조합이 설립됐으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조합이 설립됐으면 뭐 해야겠어요? 이제 시행자가 됐으니까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사업 시행계획 작성하겠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사업 시행계획. 그래서 사관 하는 거예요. 순서가. 사관. 사업 시행계획 작성하고 그 다음에 관리청계획 작성하고 철거하고 사업 들어가요. 자, 이제 사업 시행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계획 작성. 사업 시행계획 작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하는 거죠. 시행자가 작성하고 그리고 시정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받아야 돼요.
사업 시행. 참고로 아까 조합이 설립되면 몇 년 이내 예, 사업 시행 계획 작성을 해야 돼요. 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면 몇 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야 돼. 안 그러면 쪽 구역 해제된다고 했잖아요. 2년이에요? 뭐 갑자기 2년 하더니 2년이에요? 물어보니까 또 3년 그렇게 살짝 나오네. 사업 시행 계획은 3년이잖아요. 취진연에 2년, 조합 설립 2년,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은 3년.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자면 구역 해제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제 사유, 그죠? 그래서 여기 3년. 자,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요. 누구한테 인가 받을까? 그래, 그렇게 사업해라라고 인가권자는 누굴까? 정비법은 우리 동네 사업. 아까 조합 설립, 여기서부터 이제 조합 설립 이 이후로부터는 누구냐 그러면 다 누구라고 했어요. 조합 설립 인가권자, 사업 시행 인가권자, 관리청 인가권자, 준공 인가권자 누구냐 그러면 다 누구라고. 시장, 동네 사업이잖아요. 시장, 군수 등. 무조건 시장, 군수 등이에요. 시장, 군수 등. 그러면 이 시장, 군수 등 인가하고 고시한다. 자, 이 사업 시행 계획을 보겠습니다. 요 파트.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예, 뒤에 토징수의자 전체 회의 414페이지의 토징수의자 전체 회의는 거기 신탁업자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시행자가 누구일 때 토지 등 수의자 전체 회의 구성한다고요? 시행자가 신탁업자일 때. 토지 등 수의자 전체 회의는 시행자가 누구일 때? 신탁업자일 때. 그리고 신탁업자는 그 말 나오죠? 거기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15페이지 사업 시행계획.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계획 사관 합니다. 사업 시행계획 작성, 관리청지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만 처리하세요. 자, 사업 시행자는 그런데 시장군수 등인 시행자는 제외하고 왜 시장군수 자기가 인가권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는 안 하니까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예,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는다. 인가권자는 시장군수 등이 인가를 하는 거예요.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작성 인가받는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 내용 인가받았을 때도 중지할 때도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똑같은 행위도 보라고 그랬잖아요. 변경이나 중지 폐지는 똑같은 행위.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받는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돼요. 경미한 변경 인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경미한 변경이 자 여기 살짝만 보세요.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면 되는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똑같이 인가받는데 경미한 변경 신고인데 우리 경미한 기준은 몇 %라고? 10%. 공적 개발은 무조건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다 10%가 경미한 기준이에요. 경미한 변경은 신고다. 이렇게만 거기 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다. 이 말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인가 신청이 있으면 예, 신고 수리 여부 통보 이게 쭉 나왔는데 넘어가시고 밑에 4번 보세요. 헷갈리니까. 인가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 등은 매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보하라고요. 매들려 60일. 그러니까 이렇게 인가 신청이 있으면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해 줘야 됩니다. 60일 이내 통보한다. 체크하셨습니까?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시장군수 등에게 이렇게 인가를 받아요. 그럼 시장군수 등이 6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하는데 자, 그런데 시행자 중에서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아닌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인가 신청 전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를 신청하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거기 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 나왔죠? 동의 나왔죠.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계획 내용을 인가할 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그럼 조합은 어디에서 동의를 얻어야겠어요? 사관 의결이라는 게 총회였잖아요.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예, 이렇게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거기에 있는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주 폐지할 때 또한 같다. 총회 의결을 거쳐서 즉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인가를 신청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혹시 기억날까요? 그래서 총회 의결을 거치는데 아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 총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사관을 의결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책무 의결할 때는 얼마의 찬성이 필요했어요? 원래는 총회 의결 종족수는 과반, 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 과출, 과찬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의결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관을 의결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앞에서 배웠던 거, 총회에서 배웠던 거 배우는 거예요. 다만 사관의 내용 중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얼마 이상의 찬성?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관의 의결 종족수를 배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살짝. 자, 그러면 조합은 총회 의의 거쳐서 시정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하는데, 근데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서는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돼서 사업하였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 시행자도 시정군수에게 사업계획 내용에서 인가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지 등 소유자는 인가 신청 전에 그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인가를 신청하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서 인가를 신청해라. 이게 뭐와 똑같아요?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하고 똑같잖아요. 431, 431, 그죠? 그래서 거기 토지 등 소유자일 때는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시장군수에게 인가 신청 전에 431에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 신청해라. 431. 그리고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들. 아까 지정개발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시장군수 등이 지정해준 사람이라고 했죠. 일정한 능력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민관, 합동법인, 그리고 신탁회사 이런 사람들 지정개발자입니다. 자,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일 때는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인가 신청 전에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예요? 과반수 동의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서 과반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과반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과반수하고 2분의 1은 다르죠? 과반수는 2분의 1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는 50%는 초과한 것이고 그리고 2분의 1은 50% 이상이잖아요. 이상과 초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과반수 동의와 그리고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 자, 이렇게 이 인가 신청 전에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 얻어라. 동의. 조합은 총회 열어서 동의 없고 통수자는 431에 동의 없고 지정개발자는 과반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시장군수는 60일내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자, 보시고 밑에 3번. 양가로서 한번 사업시행 인가고시, 시장군수 등의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 인가를 했거나 그랬을 때는 뭘 하라고요? 고시하죠, 고시. 인가하고 고시해야 되죠? 고시합니다. 공부에다가 고시한다. 자, 그 정도만 흐름만 봐주시고 오른쪽에 사업 시행계획 작성. 자,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이 나오네요. 거기에 있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시행계획 작성한다. 근데 그거 다 내용 외울까요? 뭐 토지 이용계획, 기반 설치, 공동용 설치, 거주시설 주민 이주 대책, 세입자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거 다 외울까요? 자, 이럴 때도 이런 것도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사업 시행계획 내용이냐 아니냐 물어볼 때는 이제 뭐와 비교해서 물어볼 거냐면 관리처분계획하고 물어볼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이 뭐예요?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을 미리 정한 계획이죠. 철거하기 전에 어떻게 주겠습니다. 마치 환지계획처럼 분양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 관리처분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안에 분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분양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니라고요? 분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여기 또 제외되는 규정을 보세요. 자, 6번에 보니까 자, 제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어요? 그 재개발 구역 안에서는 재개발 구역에서는 임대주택이 들어서요, 안 들어서요? 재개발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돼요. 재개발 지역에서는. 근데 재건축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 들어서요, 안 들어서요? 임대주택 안 들어섭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재개발에서 나와요, 재건축에서 나와요?
예, 재개발에서 나와야지 재건축에서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이 나오면 그건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면 돼.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재개발에서만 나오지 재건축에서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할 때 임대주택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근데 재개발 지역에서는 별도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서 공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6번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 그죠? 자, 그리고 또 7번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 주택건설계획. 자, 이건 또 무엇은 제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제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외되는 규정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들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즘 출제가 트렌드가 그런 출제니까 그래서 제외되는 규정들 좀 조심하면 돼요. 많은 내용이 나올 때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제외되는 규정들만 딱 체크해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범죄 예방 대책 뭐 이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시행 규정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 국민주택 건설 비율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정리할게요. 다음에 요약집에서 나오면 정리해 드릴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이 9번에 보니까 관계서류 공람과 의견 제시, 의견 창치 나왔나요? 자, 여기서 이제 볼까요?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 계획 작성, 이제 시행자가 작성하면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 군수 등은 사업 계획에 인가하기 전에 그 사업 계획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공람을 시켜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해라. 그럼 공람은 몇 일 이상 공람시키라고? 14일 이상, 14일 이상, 14일 이상 공람을 시킨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정비계획이 있고 그 전에 우리 정비부에서 기본계획이 있죠.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방향 제한계획이고 그 안에 기본계획 안에는 이런 예정지역이 있으면 그 안에서 수립되는 게 정비계획이었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서 이제 구역이 지정돼서 각각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공람을 했고 공람은 몇 일 이상? 14일 이상. 자,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공람했어요, 안 했어요?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 안에서 이제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 수립할 때 공람하잖아요. 근데 정비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한 계획이니까 공람을 30일 이상 공람해요. 자, 몇 일 이상요? 30일 이상 공람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 작성 인가 신청할 때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공람해서 의견 들어서 인가를 합니다. 자, 근데 시장 군수 등은 몇 일 이상 공람시킨다고요? 14일 이상 공람시킵니다. 14일 이상. 자, 그 다음 뒤에 보세요. 사업 시행계획 작성 인가 받았으면 이제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아요. 관리청계획 작성하고 그리고 인가 신청하면 관리청계획을 인가하고 공시합니다. 여기도 시행자가 합니다. 시행자가 하고 관리청 인가는 당연히 시장 군수 등이 하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순서가 사관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사관 너무 중요한 것들이니까 사관인데 근데 이 관리처분 계획이 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분양처분을 미리 여러분 철거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주겠다고 분양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계획인데 너무 중요한 건 시행자 관리청 작성할 때 공람을 시켜서 의견 드는데 관리처분 계획은 30일 이상 공람을 시켜요. 30일 이상. 그러니까 4가지 계획이 나오는데 계획마다 다 의견을 듣는데 공람 기간이 14일짜리가 있고 30일짜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은 기사는 14일 이상 공람을 시키고 14일. 이게 기본이거든. 기본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은 14일 이상 공람하고 그리고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너무 중요한 계획이니까 정관은 몇 이상 공람시키냐면 30일 이상 공람시켜. 그래서 기사는 14일 이상 공람하고 그리고 정관은 30일 이상 공람시킨다. 중요하니까 기사. 기사가 뭔지 알죠?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이렇게 4가지 계획이 나오는데 공람. 그래서 그 부분. 자, 그래서 공람, 시장군수 등은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는 그때는 관계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공람했다는 말은 의견 있는 사람은 그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시장군수 등에게.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이 인허가, 인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다른 법률이랑 관련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련 인허가 의제 있는데 애워요, 안 애워요? 애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면
자, 사업 시장 군수 지금 이야기들 듣고요.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 인가하는데 거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 5번에 보니까 5번에 교육장 교육감과 협의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시장 군수 등의 사업 시행 인가를 하는데 그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뭐 학교가 있다든지 그러겠죠. 해당 지자체에 관할하는 교육장 교육감과 협의해서 인가를 해줘라. 그래서 정비구역부터 몇 미터 이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장 교육감과 협의해야 된다. 자, 그 정도 체크합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세요. 쭉쭉 넘기세요. 자, 거기에 있는 3번에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있습니까?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자, 그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 인가를 하는데 그 사업이 재개발이고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지정해준 지정개발자라는 이야기. 근데 지정개발자가 아까 누가 지정개발자가 된다고 했어요? 능력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또 민간 합동법인 그리고 신탁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지정개발자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시장 군수 등이 지정해준 지정개발자인데 그 중에 토지 등 소유자들. 이 사람이 지정개발자가 됐지만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지정개발자로 된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시행자가 될 때 불안하다는 거. 지정해줘서도 불안하대. 그래서 이 지정개발자에게 돈을 예치하게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자, 그 사업이 무슨 사업? 재개발이고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지정해준 지정개발자. 근데 지정개발자에 가로 열고 누구에 한한다 나왔어. 토지 등 소유자에 한한다. 그 사람 지정해줬지만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안 되는데 지정해주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인 지정개발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몇 퍼센트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요. 20%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하게 하고 사업 시에 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가 절차에서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많은 내용들 조심하시고 그러면 예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치금은 반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치금은 돌려주는 거잖아요. 언제 반환하라고요? 정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다 끝나고 이제 완료되면 이제 그때는 반환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해서 사업 시행 계획 동의 그리고 인가 이런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자, 요것은 이번엔 생략하고 아까 제가 생략하고 넘어간 과정인데요. 자, 이거는 문제 요약집 할 때나 그때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가 나옵니다. 자,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자, 여기도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나온 부분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서 굵직굵직하게만 좀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는 무슨 사업과 이 조치가 무슨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좀 크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사업과 그래서 이게 재개발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재건축과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그 연관성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나와 있습니까? 자, 그 부분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좀 쉬었다 하죠.